논어 35번째 시간으로 공야장 9장에서 11장까지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제여 주치미언을 자왈 후목은 불가 조야며 분토지장은 불가 오야니 어여여의 하주리요. 자왈 시 오어 있냐에 청 기연이 신기행이러니 금 오어 있냐에 청 기연이 관기행 하노니 어여여의 개시와라. 뭐 이렇게 토를 끊죠. 통설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여가 낮잠을 잤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그 위에 무엇을 새길 수 없고 거름으로 된 흙으로 만든 담벼락은 흙손질할 수 없으니 제여에 대해서 내가 무슨 꾸짖음, 내가 뭐에 꾸짖겠느냐 이런 뜻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믿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본다. 제여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바꾼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제여란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주침이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거죠.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낮잠 자다. 낮잠 자면 왜 안 되느냐? 낮잠 자면 안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침자를 두고 이제 이건 낮잠이 아니라 그냥 누워 있다 와자를 보는 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향당편에 보면 공자께서는 잠잘 때 침불언, 잠잘 때 누가 말을 안 하나요? 말을 안 해요. 다 말을 안 하죠. 그럼 해석이 안 돼요. 눕다, 누워서 잠자려고 누워서는 말씀 안 하실 때는 말이 되고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여가 낮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도 혼난 거예요. 또 하나 이 주자를 낮주자를 보지 않고 그림 화자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침실에 꾸민 거예요. 인테리어를 멋지게 한 거죠. 한유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글자가 비슷해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절대.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그 3장에서 너는 그릇이다. 무슨 그릇입니까? 넌 호련이다 그랬거든요. 호련이라는 게 그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옥으로 만들어서 착 꾸몄거든요. 꾸민다는 모티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면 화로 읽는 게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안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화로 읽으면 이게 말년에 나온 그 대화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말년에. 돌아는 이제 침실을 장식할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한유의 안목이 귀담아 들을 만한 구석이 있죠. 또 하나는 이 침실에서 잔 거죠. 잠깐 잔 게 아니라 침실에 정식으로 잤으면 이건 문제가 되죠. 더 심한 해석은 낮에 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낮에 이제 일종의 그랬다는 거죠. 지금 심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해석이 지금 과하게 나오냐 하면 뒤에 공자가 너무 심하게 욕을 했어요. 지금 이 주자가 꾸짖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런 놈의 자식을 꾸짖어서 뭐해 이런 뉘앙스인데 뭐에 꾸짖어 그러지만 이렇게 썩은 나무니 이 분토라는 건 이 거름 이 똥분자잖아요. 거름을 지려고 이 사람의 분뇨를 이 땅에 흙하고 섞은 건데 그 사람을 공자가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결국에 핵심이죠. 뒤에 자왈은 앞에 거하고 전혀 별개의 장입니다. 다른 판본에 보면 두 개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건 제여하고 이제 제여 때문에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어여여의 계신이라 어여여의 하주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죠. 뒤에 여자, 이 여자
두 개 다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야자입니다. 야. 단정사. 이것도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야에 있어서는 이거 야자였어요. 여기 야자가 많이 쓰였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자를. 이거를 보고 문제 삼은 사람이 있죠. 왜 제어를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꾸짖는 게 논어를 통틀어서 제일 심하게 꾸짖었거든요. 중국에 뛰어난 석학 전목이라는 분은 이걸 주목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람의 말씀은 이거죠. 공자를 너무 지나치게 꾸짖는 게 문제다. 근데 이 판본은 제나라 논어에만 발견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게 노론이지 않습니까? 노나라 논어를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제나라 논어에만 이게 판본이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어는 그 제나라에서 벼슬을 했어요. 제나라에 벼슬을 했는데 그때 임금을 도와서 전씨, 나중에 제나라는 그 전씨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나라를 찬탈을 해서 전씨의 이 제나라가 됐는데 이때 전씨를 엄청나게 이 탄압을 했던 거예요. 제어가 임금을 도와서. 근데 후에 제나라가 이제 전씨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전씨들이 제어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제나라의 그 유학자들은 이 제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나라 유학자들이 얘기한 사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논어에서 대여가 유달리 깊이 뭐랄까 공자한테 욕을 먹는데 아마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훌륭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전목의 견해에 눈이 번쩍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자왈 오 미견 강작해라 혹대왈 신장이니이다. 자왈 장냐는 욕이원이와 언득강이리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사람을 굳센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죠. 신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은 욕이라고 할 수 있지 어찌 강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강이죠. 강에 두일 수밖에 없어요. 강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말한 이 강력할 강자, 강할 강자랑 비슷하죠. 얘는 굳셀 강자, 얘는 강할 강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옛날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대답한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 강한 것에 강한 사람, 스트롱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자가 여기서 얘기한 강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 강이라는 것은 강지죠, 강지. 강한 뜻을 가지고 불구료, 꺾이지 않는 거예요. 불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부기로도 그 사람의 분수를 넘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빈천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위무, 그러니까 권위나 무력, 폭력으로도 그 사람을 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무욕인 것이다. 욕자랑 관련되죠. 그러므로 그런 것은 무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과 욕은 쌍으로 다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은 외물에 굽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은 그 반대이고. 그걸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욕이라는 글자는 옛날에 없었죠. 원래는. 마음 신변이 없는 이 글자가 보통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가 이제 그걸로 편집되는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이 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으로 지금 번역을 하는데 욕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의 근본을 두고 정으로 발현되는 건 다 이 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이 성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욕구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보통 사람하고 성이나 현자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성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니까 과욕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인 사람들은 그 욕망대로
종욕, 욕망을 지 멋대로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욕이 절대 욕구가 없는 게 강은 아닙니다. 절대 그거랑 아니. 욕구가 있지만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성정이란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게 강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공자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절대 그런 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장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다양한 얘기를 다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노나라 사람이라는 것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공자 제자란 설이 하나 당연히 있죠. 근데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뒤에는 13장까지가 공자 제자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 제자라는 설이 설득력 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입니다. 자공할 불욕 인지 가저 아야를 오역욕 무가 저인 하노이다. 자왈 사야 비이 소금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A로 끊고 뒤를 B로 끊겠습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나는 남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나 역시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죠, 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그건 네가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짜, 이제,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능으로 봤어요. 능지르자, 침범하는 거죠. 근데 뒤에는 이거를 이제 가를 시로 보는 거죠. 베푸시자로. 뒤에 보면 이게 베푸시자는 베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라 같은 뜻인데 이때 가나 시나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소부려 물시언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베풀지 말라가 아니라 강요하지 같은 뜻을 보는 거죠. 두 개가 맞물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물시 기소부려 물시어인이라 할 때 어인이라 할 때 이 물을 일종 의지장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랑 똑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미치지 않은 서로 보고 의지력을 작동시키는 거를 본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무라 그랬죠. 무가저인이라고 해서 물과 무는 다르다고 봐서 이 뒤에 무는 일종의 의지작용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지로 본 거예요. 인의 경지로 파악을 한 거죠. 일종의. 공자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거는 거기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데 라고 이제 비라는 말을 보고 자료 자공에게 이게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통설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고 이걸 을로 안 보고 how and로 봤어요. 선생님 저는 A도 하고 싶지 않고 B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남에게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침범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A도 보고 B도 보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면 A는 R로 쓰고 B에는 O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의 R는 인하고 상대되는 말로 서로 관계성, 상호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뒤에 거는 O만 본다. 이게 상호성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주체를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상호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남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에 자기는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의지가 관련된 거예요. 다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발현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공의 말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진기제아 나에게 있는 것만
다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요 자공의 말은 B, 내 의지만 발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이 A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A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네가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자공의 한 말이 이게 두 가지 분리됐건 A와 앞에 거를 자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일종의 골든룰, 황금률이에요. 서양에도 이게 서양은 wisdom literature라고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게 동서양에 관통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공자가 게 아니라 자공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자가 해야 당연한 얘기를 자공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읽는 사람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골든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부정적인 언사로 돼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언술 방식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격언으로 남는 게 이 되게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죠. 요걸 문제를 좁혀서 보면 아까 상호성을 말씀드렸지만 자기와 타인과의 그 상호성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학의 근본 딜레마가 여기에 잠겨 있는 걸로 보면 이게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3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